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부터 또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분석도 할 거고요. 종목 분석도 할 거고요. 내일장에 대한 분석까지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 대응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 구체적인 질문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전화 상담으로 전문가님과 또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방구석 챔피언님 오셨네요. 으라차차 가자! 오늘도 힘차게 외쳐주셨어요. 동방불패 병훈쌤 가자라고 또 인사해 주셨고 한애경님 반갑습니다. 불꽃쫄보님, 민돌님 오셨네요. 사랑과 평화님과 상록수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올림 100%님께서도 2부 시작해요. 얼른 모이세요. 라면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WTN님께서도 2부 출첵 외쳐주셨네요. 쉬는 시간 동안 우리 채팅창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토론도 함께 의견도 나눠주고 계신 것 같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시는 것 같았는데요. 궁금한 내용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님과 동백꽃 피는 날님께서도 2부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신청 받는 동안 오늘장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 이제 시장에 이제 관심이 지수가 계속 단숨에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라왔다.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좀 올랐으니까 또 빠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빠지면 또 계속 빠져서 또 바닥을 최근에 지금 현재가 바닥인지 아닌지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지난번에 바닥을 찍었다면 2134가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마음대로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편하게 좀 바닥을 알았으면 좋겠다. 올해 어떻게 되는지 좋겠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연초니까 다들 올해 전망도 하고 저도 전망도 막 하지만 그래서 전망을 해서 내가 맞추려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좀 올라갔다 또 갈 것 같지만 안 가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6만 원대 와서 막 빠질 것 같지는 어저께 하든 오늘 그냥 올라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어렵습니다. 상당히 주가를 맞춘다는 것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맞춘다 그런데 사실은 펀더멘탈이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이나 상황을 본다면 사실 올해 크게 가야 될 이유는 거기 없습니다. 근데 크게 나빠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수급이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외국인들 들어오면 외국인 꾸준히 좀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 주식들이 좀 더 나을 거다. 외국인들은 한 1년 정도 보고 사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최근에 계속 외국인만 사니까 외국인들을 종목 사놓고 한 1년 정도 보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작년 9월달 이후 한 10월달 이렇게 11월부터 외국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올해 하반기 정도로 보고 종목을 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오늘 또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5,702억이나 사고 코스피 쪽으로 샀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살 때 코스닥도 막 사고 그랬거든요. 지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아예 손은 안 대고 코스피를 사는데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사는데 누가 어떤 금액일까 보면 대다수가 오늘은 뭐 거의 삼성전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 꾸준히 살까? 그동안 비울 건 거의 다 비웠다는 거죠. 비우니까 이제는 아시아라든지 한국이라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관심이 좀 많거든요. 중국도 올해 뭐 리오프닝 되고 좀 회복되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두는 것 같다.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시장이 가장 좀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어떤 종목을 샀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만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쪽으로 많이 몰렸더라고요. 네, 그렇죠. 5,700억 중에 2,923은 삼성전자니까. 네. 하이닉스는 17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의 압도적으로 삼성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환율이 원화도 강세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의 효과도 있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1등이라서 당연히 우리 어떤 포트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쪽에서 농국이나 이쪽이 좋을 것 같으면 편입하면 일단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먼저 채워야 되겠죠. 채우면서 같이 가야 되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황도 바닥이 뭐 임박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 매력적인 또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걷어놓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57% 지분에서 거의 8% 49% 가지고 계속 19년부터 내려왔는데 작년 말부터는 이제 사기 시작해서 지금 다시 50% 이상으로 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매수를 계속 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외국인들이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한 3%, 4% 내외에 박스권 사면 또 안 사다가 그걸 돌파해버리면 한 단계 레벨업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54%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외국인들 뭐 추세적으로 뭐 샀다 안 샀다 하더라도 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외국인들 사는 종목은 오늘은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보면 LG 인솔루션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주가는 내려오는데 계속 사요. 그 얘기는 비싸게든지 어쨌든 포트로 편입하는 거죠. 장기 뭐 블랙로드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 어떤 운영사들은 당연히 LG 에너지솔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펀드 각종 장기 펀드는 LG 에너지솔루션 당연히 많이 편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구조적으로 좋은 회사들을 좀 사고 있는 것이고요. 기관들은 그보다는 이제 올해 정도나 단기적으로 뭐 배당락 때문에 빠졌을 때는 또 사는 거고 그런 쪽이고요. 모멘텀을 보면서 좀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보면 외국인들은 길게 보고 기관들은 한 6개월 정도 보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코스닥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사실 외국인 기관 모두 많이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아도 전체를 사지 않고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딱 집어서 사기 때문에 즉 종목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집어서 사니까 종목 장세니까 우리가 주식을 코스닥에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어 종목을 막 10종목씩 이렇게 5종목에서 백화점을 만들어 놓으면 내 거 안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과 개인이 사는 주식, 외국인 사는 주식은 시가총액이 크든지 확실하게 주가가 괜찮아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올라왔으니까 전부 다 장도 안 좋은데 싼 것만 많이 내려온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은 개인들이 샀던 물렸던 종목이 주로 바이오라든지 실적이 크지 않은 그런 주식이 많이 몰렸고 그런 쪽은 이제 실제로 사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뭐 엔터주를 이렇게 사고요. 특히 엔터주를 많이 사고 있죠. 또한 특별히 올해도 이익이 늘어나고 하는 고영이라든지 반도체나 이쪽 관련된 걸로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조금 다른데요. 기관들도 뭐 엔터는 좋아합니다. 기관들도 엔터,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여행이라는 뭐 이런 것도 같이 쭉 사고 있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원래 중국에 대한 수요 올해 기대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해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는 그런 쪽 위주로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골라서 그 어떤 종목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시장을 또 끌어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땠나요? 네, 코스피는 반등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2,400 정도 딱 찍고 다시 내려오다가 이제 반등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10월 달 이후에 11월 달에 고점이 2,501포인트인데요. 아직까지 거기 가려면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 내외까지 가면 또 내려오고, 이런 장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1분기에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도 많이 빠질 것 같지만 또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은, 배당락 때문에, 배당 때문에 뭐 빠졌던 주식들이,
급 반등하다. 이제 그렇게 뭐 에너지주도 있고 통신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은행주는 이제 전반적으로 정권주도 있고 그래서 이 배당주의 급 반등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LG전자라든지 대형 IT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뭐 급등 이런 건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낙폭과대주 중에서 실적이 좋든 아니면 배당을 받든지 뭐 배당 때문에 잠깐 빠졌던 주식들 그런 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지지 않는 즉 실적이 좋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는 주식은 지금은 이제 손이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에서 오늘 강했던 업종은 어느 쪽 꼽으셨어요? 제가 보는 배당주 이렇게 보는 배당주? 것은 뭐 네. 한국가스공사뿐만 KT라든지 각종 이제 정권주도 좀 셌는데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배당주고 그다음에 엔터주도 뭐 좀 센 편이고요. 특히 하이브는 끊임없이 모멘텀이 나오니까 하이브 좋고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는 가스전이라든지 그리고 배당도 많이 받고 S오일도 배당. 그래서 잠깐 배당 때문에 연초부터 확 빠졌으니까 그게 다시 반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은행주도 그렇고 이렇게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을 딱 해줬을 때 배당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 확 빠졌는데 이제 올해도 뭐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약했던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뭐 대형주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하락한 종목에 눈에 띄는 걸 하나 골라라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 아닐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2차 전지고 포스코 케미칼이고 네. 이제 가격 메리트가 없다. 현재는. 가치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뭐 아주 좋은데 네. 최근에 계속 별로 안 빠졌으니까 20만 내에서 왔다 갔다 있었으니까 18만에서 20. 그러면 성장을 하고 올해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은데 이제 매기가 안 들어온다는 건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이 네.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은 기존 수급이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올해 이제 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같이 빠질 걸로 보이면 지금은 뭐 유가도 괜찮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빠질 걸로 보이면 결국은 양극재들은 실적은 계속 잘 나오는데 정가율이 작년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성장률이 그래서 좀 약한 편이고요. 네. 방산이라든지 원자재 뭐 최근에 좀 셌는데 이제 뭐 나올 거 모멘텀이 거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기계주도 그렇고 다시 또 빠지고 특히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네. 1분기는 계속 경기가 나쁘니 좋니 뭐 침체니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특히 물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월부터는 아마 물가가 더 급락할 걸로 보여요. 2월, 3월은 더 급락할 걸 보이면 이제 관련된 기계나 이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또한 눌림목 받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제 기계주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보지 말아야 된다. 경기 관련된 주식을 하고 싶으면 그나마 화학이라든지 업황이 바닥에 시작하는 화학 쪽이라든지 뭐 이쪽은 괜찮지만 기계주나 이런 것은 좀 관심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을까. 건설주, 기계주 이런 쪽은 아예 관심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주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섹터들은 우리는 조금은 조심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삼성증권 제가 정권주를 오랜만에 이렇게 특징 넣었는데요. 최근 들어 안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급 반전을 해줬는데 뭐 물론 이제 배당 관련된 것 빠졌다 급반도 있지만 전체 지수가 코스피 지수의 바닥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시그널로 같이 오지 않는가. 물론 지금 현재 전문가 사이나 이런 사이에서도 아직 바닥은 올해 진정한 바닥이 아니다. 아니면 더 빠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바닥을 확실히 통과했다고 저는 결론 내고 시장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올해 바닥은 이제 2134가 작년 9월 말에 이제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 1월 달에 그걸 안 깼기 때문에 218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200포인트는 쉽게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올 악재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악재가 있어야만 2134는 바닥을 최근에 1년 동안 52주 바닥을 붕괴하는데요. 그 악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없고 경기가 침체 확실히 들어간다면 지금이 아니라 2134가 붕괴할 때는 오히려 4분기지 1분기, 2분기, 3분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 2, 3분기까지는 주식을 좀 편안하게 사고 싶은 것은 빠지면 훅 빠지면 그냥 사면 또 올라가고 반등하거든요.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매매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권주 같으면
4분기 감익이 많이 됩니다. 이익이 나빠지는데 그러면 왜 증권주가 최근 좀 올라왔을까? 그러면 장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것도 아닌데요. 바닥을 찍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PF 리스크가 완화되는데 이제 PF 만기 오는 거 수십주 다 연장을 해주겠다. 뭐 연장 관련된 조성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삼성증권은 이 PF 리스크가 아주 적습니다. 익스포저가 적은 규모로 대형사정 두 번째인데 그래서 삼성증 이미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은 이제 상각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도 적고요. 그리고 물론 메리츠는 따로 움직이는 거고 테마주는 나머지 증권주도 안정적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크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증권도 마찬 35,000에서 뭐 3만 원대는 늘 왔다 갔다 그러는데 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 깨지지 않으면 주식은 뭐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10년 뭐 거의 위기에 가장 안 좋은 게 작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몇십 프로 보고 주식할 때가 아니라 정말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서 해야지 이제 이런 증권주보다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증권주, 삼성증권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호재가 있어서 끌고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동안 좀 발을 묶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라든지 리스크들이 살짝 그 우려가 약화됐다. 그 차원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아주 강한 탄력은 지금부터는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오늘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할 줄 알았는데 네. 또 겨우겨우 끌고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코스닥이 큰 손들 수급이 없는데 강해요. 강한데 이제 좋은 주식은 그냥 좋거든요. 근데 안 가는 건 정말 안 가고요. 그래서 바이오 중 안에서도 바이오 따로 움직이고 특히 오늘은 뭐 오스란 임플란트 때문에 인플레 중국 수요가 다시 살아날 걸 보여서 올해 한 30% 이익이 증가될 걸 보이고요. 그다음 엔터는 뭐 하이버뿐만 아니라 관련된 우리 엔터도 주로 이제 리오퍼닝 관련된 강세고요. 같이 이쪽은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중에 우량 바이오주가 괜찮고요. 반도체 안에서 차별에 대해서 그 안에 우량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런 쪽이 좋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정말 실적 장세로 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는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콜마 B&H라고 있습니다. B&H, 네. 이게 이제 헬스케어 종목인데요. 건강기능식품 해모힘이라고 있고요.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만든 이쪽이 올해도 이제 이익이나 매출도 한 12자릿수 될 걸로 보이고요. 이익도 뭐 한 30% 증가될 걸 보여서 이번에 콜마 B&H는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아주 모양도 전체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하니까 헬스케어 쪽이라서 올해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징주 한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수급부터 또 오늘 시장의 특징들까지 좀 짚어드렸는데요. 현재 이 상승이 또 현재 이 하락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도 전화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기분 좋은 대화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투게더님 오셨군요. 태백 주목나무님도 출첵하시면서 종목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봄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대주전자재료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86,200원, 비중은 5%예요. 국내 유일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생산업체로 주가 유망으로 알고 2022년 10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가격이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이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시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반등 강하게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꺾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음극재 쪽에서 음극에서 실리콘을 첨가해서 실리콘 5% 넣는다지 해서 이제
충전 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연비라든지 올리고 하는데요. 실리콘 음극재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서 대주가 관련된 기술은 뭐 세계 최고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형사기 때문에 그 음극이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더라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중을 높이더라도 그래서 실적 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익 개선도 그렇고요. 물론 정설을 뭐 해서 좋지만 그래도 올해는 크게 증가가 안 될 걸로 보이고요. 매출 자체가 매출에 보시면 올해 10%대 이렇게 증가되고 이익도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0억 정도대로. 물론 퍼센트는 높지만 그 전에 21년도 176억이 나왔는데 올 220억이면 20%밖에 증가 안 되기 때문에 크진 않죠. 매출도 2,000억에서 큰 변화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24년부터 이제 4,600억으로 가니까 급증합니다. 그럼 올해 정도의 이 주식은 안 갈 걸로 보이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 한 8월부터 이제 시세가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금 주가에 대한 물론 수급이 괜찮아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너무 소형주라는 거죠. 소형주이면서도 평가가 13만 원 갔을 때 이때가 시가총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2조면 최소한 이제 내년 정도의 영업이익의 한 3, 40배가 되기 때문에 이미 반영됐으면 올해는 주식이 못 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 종목은 가더라도 박스권이지 이 박스권에서 요 최고가를 올해는 돌파 못할 걸 보이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면 내년 정도에는 23만 원 돌파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 내가 가지고 이 종목을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 86,200원이니까 지금 손실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이제 5%로 샀으니까 이것을 코스닥의 소형주기 때문에 중형주 코스닥 기준으로 중형주는 되죠. 뭐 중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종목이 회사 자체가 2천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중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 비중을 너무 많으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기업은 그냥 비중을 최대 사도 20%입니다. 코스닥 종목은 아무리 많이 사도 비중을 20% 이상 사지 않는 게 정상. 물론 이제 이 기업은 뭐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장기 성장하니까 그래도 5%면 너무 작다. 그러면 5%를 최소한 더 사야 되겠죠. 이상으로. 그러면 이런 것은 장기 투자기 때문에 당장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내년까지 본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비중을 뭐 15%까지 늘려도 되는데 그러면 밑에 바닥권, 즉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주식 이렇게 하단에 왔을 때 그 밑에서 박스권 붕괴되면 그때 이제 매집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든지 하는 거죠. 올라가면 또 큰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려왔을 때 더 사야지 목표가 이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으로 보면 목표가를 이제 제가 이제 내본다면 이 목표가는 박스권입니다. 그냥 9만 원에서 9만 5천에서 요 박스권 9만 8천 7천 되잖아요. 그럼 9만 7천이니까 8만 6천 사서 거의 10%밖에 안 되니까 올해 매매해서도 큰 재미가 없다는 거죠. 5% 사가지고 10% 먹으면 거의 0.5% 계좌의 수익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지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사고 싶으면 장기로 하고 싶으면 내려갔을 때 사시라. 그러면 그 7만 정도 뭐 내외 이렇게 오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면 무겁게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워낙에 좀 시간을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진단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이 7만 원 아래 구간에서 7만 원 선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시면서 비중은 최대 15%에서 20% 넘지 않는 선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갈게요. 골드님 오셨네요. 상상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이제 오늘 저 방송하고 나면 설 연휴라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꼭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직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나누고 그만큼 저희 복덩어리 같은 종목 진단도 종목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꼭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세진중공업입니다.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500원, 비중은 15%입니다. 목표가 7,800원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올까요? 몇 번 사고 팔았던 종목인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세진중공업 오늘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1%대 상승을 하면서 6,07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수익 잘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 목표가가 7,800원이에요.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추가 상승 한 10% 정도 올라가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반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7년도 정도 지금 15년 정도 지났고요. 그러면 그때 2007년도까지 조선 관련된 산업은 다 사양산업으로 성장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자체 관련된 부품도 그렇고요. 안 쳐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한 10% 먹고 20% 먹으려고 이제 조선주 그 시대가 끝난 주식을 계속 매매하다 보면 물려버리면 손절을 안 할, 이렇게 이익이 좋다 그러면 손절 안 하고 있으면 계속 15년 동안 지금 안 갔거든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 그때 2007년도 고가를 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5분의 1타작, 3분의 1타작 내려와가지고 안 가는 거죠. 그럼 잠깐은 1, 20%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물안 개구리식 투자예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가 주로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게 이렇게 올해 실적이 좋아져요. 당연히 이 LNG의 탱크, LPG선의 탱크라든지 뭐 데크, 조선의 데크 하우스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그러면 수주가 지금 받았으니까 많이. 그럼 당연히 조선 부품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것은 한 2, 3년 뒤 수주하고 나서 수주를 받고 한 2년 정도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막 부품이 막 들어가니까 실적은 잘 나와요. 근데 다 초보자들 실적이 올해 잘 나오고 내년 잘 나오니까 지금 사면 되겠지? 이 실적으로 보는 주식들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왜? 조선 배를 3년 동안 만들면 지금 수주에는 3년 뒤 이익이 좋은 거 다 알아요. 인도하면. 그런데 수주가 올해부터 급격히 줄 건데 그러면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수주가 거의 발주가 완전히 고점에 정점에서 끝났어요. 거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실적은 2010년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2008년부터 끝없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선은 올라갈 때 내가 실적 좋으니까 뭐 PER 따지고 PER이 낮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치적으로 생각하는 주식들은 그 시대가 끝난 주식은 절대로 가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트도 보시면 올라가죠. 이렇게. 모양은 좋습니다. 차트가. 그런데 일봉 차트 보면 바닥에서 모양이 안정적으로 해서 매물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물을 돌파하고 좋고, 그러면 8,900원에서 빠졌으니까 내가, 이제 7,800원. 보니까 어느 정도 주식은 생각해서 차트 정도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차트로도 안 되는 게 사양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내려왔다고. 이때 당시는 생각해야 돼. 2028년까지는 초보자들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왔을 때 이렇게 막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10배 갈 주식을 샀는데 나는 실적으로 잠깐 해서 이제 조선 수주하니까 하면 그래 봤자 얼마 수익이 안 나요. 6천에서 가봤자 50%도 안 가잖아요. 그죠? 정말 우물한 개구리식이에요. 요것도 올라오면 요까지밖에 못 갑니다. 6,500원. 잘 간더라도 7,1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5,500원 사서 한 20% 먹으려고 사는데요. 세계적 위기가 왔을 때 IMF 때라도 2008년도 뭘 사야 됩니까?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이 많아요. 그걸 사는 거죠. 최고의 회사를 사놓은 그 회사도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쉽지 않다. 그래서 목표가를 이렇게 기다리면 기다린 주식은 30% 기다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지금 100% 날 주식이 많으니까 그걸로 기다려야 되고요. 저는 6,500원, 6,4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요. 6,700원. 앞으로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하고 앞으로 조선 관련 부품주, 기계 관련 부품주, 앞으로 경기 침체는 당연한 거고 저성장이 당연한 겁니다. 관련된 주식은 근처도 안 가는 게 개인 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반등시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 7,800원으로 잡으셨는데요. 조금 낮춰볼까요? 6,700원까지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요 수익 잘 챙기시고 조금 더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우리 같이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9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지금 나왔네요. 자, 이 부분을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또 지금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그에 대한 해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앞서서 채팅창 보니까 최병훈 전문가님께 진단받기 무섭다라는 댓글들이 좀 있어요. 네. 혼날까봐 무섭다. 전략 매도 나올까봐 무섭다. 근데 요새는 전략 매도는 잘 안 하죠. 하시잖아요. 바닥인데 전략 매도 할 필요는 없죠. 그죠? 물론 그래도 할 건 하고 빨리 결정 내려서 저는 이제 예를 맞아요. 들어서 한 30종목 갖고 오면 다 팔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한 개만 사면 되지. 개인 투자의 장점이 그거든. 개인들이 종목을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내 돈 수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펀드 매니저처럼 이 종목 저 종목 막 백화점 만들어놔요. 그래 봤자 네. 펀드 매니저보다 실력이 낮아요. 그죠?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만큼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걸로 가자. 그런 측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들 잘 또 새겨 들으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 앞으로 투자하는데 조금 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웃으면서 종목 네.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니까 준호님께서 내일 또 빠지겠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어떠세요? 요거 시장에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실업 청구 건수를 예상 주로 20만 정도 되는데 건수 그 밑에 왔으니까 실업을 청구를 실업수당을 안 청구를 적게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줄어들었다.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고용이 잘 되면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용이 잘 되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해가지고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긴축 안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괜찮네요. 고용이 탄탄하네. 그럼 계속 금리를 그렇죠. 더 올리든지 그냥 긴축을 계속해서 돈을 갖다 거두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빠진 것도 경기 침체도 있지만 고용도 여러 가지 안정적이고 핵심 그 물가 지수들이 생각보다 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긴축을 2월 달에 이제 금리를 0.25로 생각을 대다수 하는데 연원 총재 같으면 0.5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주장하고 5.5까지는 올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용이 탄탄하니까 이제 0.5 정도 올릴 게 계속 나올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는 악재는 2월 달까지 이제 연준 회의하기 전에 악재는 0.5에 대한 게 이야기 나오면 주식이 좀 안 좋아지고 계속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더라도 뭐 특별하게 크게 빠지지 않고 나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눌림목이나 이런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전화상담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정보도 네. 함께 전해드릴게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건가요? 코스메카 코리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에 15%입니다. 13,500원이면 가지고 6,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네. 그죠? 그래도 지금 좀 다시 한번 잘 올라오고 있고 분위기 괜찮습니다. 이제 10,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손실 안 하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매도 가격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종목이 워낙에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3,000원 한번 그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이제 올해는 주식을 이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주식이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빠져서 뭐 그렇게 위로를 받을 건 좋지만 그래도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낼다 이거는 좀 생각해 주시고 이게 회사가 뭘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지 아세요? 네, 화장품. 맞아요. 비비크림 이런 거잖아요. 기능성 3종 화장품 팔고 그래서 21년도에는 이익이 한 200억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전체 매출도 괜찮고 근데 작년에는 이제 이익이 매출도 그렇게 안 늘고 이익도 줄고 그래서 올해는 정상화 될 걸로 보여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게 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사실은 과거처럼 그렇게 성장을 못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이 화장 쪽 그래서 좋아지는데 200억 정도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159, 그러니까 그렇게 고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온 게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한 1분기 정도 실적되면 아마 좋을 걸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이 화장품 주식이라는 이런 주식은 한 찬바람 불 때 사가지고 꽃바람 불 때 팔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 3월, 4월, 5월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논리도 많이 달고 이 종목들이 막 이슈되면서 올라오고 하면 그때는 조금씩 팔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은 굳이 팔 필요 없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올해 정상화 실적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15,000까지 좀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본전은 뭐 회복하고 한 10% 나겠네요. 최근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단기 목표가는 매물대가 이게 많기 때문에 12,500원부터 13,800원까지. 그래서 내가 산 가격이 주로 사면 안 되는 가격 그걸 보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장이 나빠서 물론 내려온 것도 있지만 19,000원에 와서 이제 13,000원대 오니까 이제 여기서 샀기 때문에 사고 나서 작년 10월 말까지 장도 안 좋은데 실적이 그전에 반타작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실적이 나쁘면 내려간다는 초보자들 알게 되니까 그냥 겁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는 실적이 다시 정상화 올라오니까 그래서 최소한 사신 가격까지는 올 걸로 보이고요. 한 1분기 5월달까지 5월에 실적이 잘 나오면 다시 15,000원 정도 내외까지는 즉 목표가 15,000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일단은 본전까지 기다리시고요. 굳이 여기서는 다시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게 다른 주식도 뭐 갈아타 비슷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다행이네요. 매수가까지 갈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000원까지 목표가 받으렸거든요.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추가 매수는 그러면 조금 하면 어떻겠습니까? 추가 매수요. 네네. 추가 매수는 어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여기서 항상 추가 매수는 막 갈대하지 마시고요. 여유가 자금이 있으면 놔뒀다가 훅 빠지면 여기 한 10% 빠지면 소형주니까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빠지면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정말 수익 너무 가득가득 감사합니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 진단 도와드렸어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는데 누가 무섭다고. 자,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또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지금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한 진단 그리고 확실한 기준과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앞으로의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고요.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앞서서 우리 로또 5만 원 당첨되셨던 구리구리 너구리님 계속해서 좀 운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도 당첨이 되셨는데요. 궁금하신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매수가는 28,25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오늘 좀 이 종목이 또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권에서 잘 버티고 계시네요. 자, 구리구리 너구리님의 고민입니다.
올해 좀 과하게 여기저기 인수합병을 했다라는 게 고민이 된다. 올해부터 자회사를 감가상각 마무리가 되면 흑자 전환 기대가 있는데 어떨까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의 전망에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좋을까요? 우리 이제 콘텐츠를 중요한 우리 극장이잖아, 극장. 그죠? 극장 관련된 거랑 뭐 잡지도 네.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분야는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게 산업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오래됐기 때문에 주식이 뭐 잠깐 올라가 봤자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물론 주식이란 것은 뭐 3만에서 4, 5만 원 가면 5만 원 가면 이제 많이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 연봉이거든요. 그럼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주식이 막 코로나도 오고 난리 나고 주가도 막 올라가고 주식 인구가 2배나 늘고 그랬는데도 4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주가는 주식은 생각보다 쉬운 게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시대는 옛날에 끝났습니다. 뭐 요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도 이런 거 해서 인기 있는 가서 돈 주고 그거 봐도 되는데 굳이 이제 그만큼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장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도 아무리 M&A 막 해봤자 이익을 못 낸 거죠. 그래서 작년 적자가 계속 났고 생존 경쟁을 하는 회사를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 몸부림쳐서 생존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나는 투자를 해서 돈을 수익을 내가 하니까 돈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투자에서 항상 생각하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주 또 잘 나가는 그 사람이나 그 기업이나 있으면 거기에 돈을 갖다 줘야지 이자를 받으려면 얘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성장을 못하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안 좋았습니다. 2020년도 적자도 600억 가까이 계속 575 나다가 작년도 480억 올해는 이제 300억으로 이익이 전환될 거로 예상하지만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8,000원 정도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본전이네요. 네. 전략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디더블하고 보지 마시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또 내 생각이 이렇게 올해 적자가 적자 나다가 흑자가 전환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불투명한다는 거죠. 생존을 막 M&A 막 해가지고 했는데도 구조조정했어요. 그래도 산업 자체가 성장하지 않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종목을 왜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잘 나가는 기업도 많은데 내 돈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본전이니까 빨리 나오셔서 흑자 전환될 그런 기대로 여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략 매도하고 나오셔서 만약 이쪽으로 사고 싶으시면 엔터주도 있고 잘 나간 엔터주도 많잖아요. 요즘 가입은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펀드멘탈 있고 막 세계주 잘 가는 뉴진스도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시향 시간에도 10만 원 초반에도 13만 실사 계속 좋다고 그러죠. 그처럼 그런 거 사놓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BTS 유전 인자가 뉴진스한테 가는 그럼 뉴진스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안이 잘 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걸로 가야 하는 거죠. 성장하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전이니까 다 팔고 나오셔서 다른 시청자분들도 큰 손실은 아닌 분들은 대충 반등할 때 본전이라도 하면 나오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손실 보기 전에 지금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볼까요? 유튜브에서 야후님이 유니슨 남겨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 2,0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 바람이 언제 불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일단 주가 흐름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유니슨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1%대 상승을 하면서 1,7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000원이어서요. 지금 좀 기다리신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요 2,000원을 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최근에 1,500원까지 내려왔다가 살짝의 또 반등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뽑아보니까 유니슨도 진짜 많이 내려왔네요. 많이 하락한 종목이에요. 2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그 가운데서도 풍력, 그 가운데서도 유니슨에는 바람이 언제쯤 불 수 있을까요?
바람이 안 불 것 같습니다. 안 불어요? 이제 풍력 관련된 오늘도 그렇고, 테마가 있었는데도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동국 SNC도 유니선도 갖고, 특히 유니선 진단할 때마다 제가 전략 매도 시켰어요. 유니선이다. 그러면 저기 있잖아요. 2020년도 잠깐 올라갔다. 여기서 6천, 7천 원 됐을 때 지도부가 다 전략 매도 동국 SNC 해도 그때는 다들 이제 친환경하고 2020년도 하니까 친환경 막 주가가 1,000원짜리, 5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5,000원 이렇게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풍력이 친환경하고 미국도 그렇고 다 하면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놓고 또 본전만 가기만 기다리죠. 그러면 기업을 분석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적잖아, 적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으면 정말 사고 CS 윈드를 해야지. 그럼 CS 윈드는 10만에서 지금 6만 8천 별로 안 빠졌어요. 왜? 펀더멘털 실적도 해외, 영국이나 다른 데도 그렇고 좋잖아요. 그죠? 그쪽이. 그럼 유니선은 조그만 회사에서 테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죠. 그 다음에 동국 SNC도 별로 내려왔죠. 만천에서 지금 4천대 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내가 항상 1등주를 살 생각을 해야지 개인 투자자들은 뒤에 조금만 소형주를 사게 되면 제대로 보세요. 동국 SNC도 142억, 19년도 지금도 130억이에요. 이익이. 지금 몇 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유니선 보세요. 적자에 계속. 그 다음에 CS 윈드 보시면 이익이 600억에서 700억. 지금 올해는 1,400억으로 늘어나가잖아요. 실적을 계속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CS 윈드 세 회사 폭력해서 CS 윈드 제일 잘 나가요. 그죠? 그럼 그거 하면 되고요.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식이 쉽습니다. 그래서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은 구조적으로 최고의 회사 빼고는 성장 대중화가 쉽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빨리 이익을 실현하든지 아니면 손질가를 정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동국 SNC는 유니선은 지금 2,000원인데요.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000원짜리 1,700원이니까 얼마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해서 수익은 날 걸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한 2,300원 정도 최소. 그러면 테마 불 때 그때는 좀 빠져나오셔서 수익 내고 나와서 그때 봐야 되지 않을까. 1분기 5월달 정도까지 가서 2,300원 정도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 그때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한 바람은 아니더라도 살짝의 바람은 조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00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바람 불 때 잘 놓치지 마시고 그 바람 잘 타고 수익으로 꼭 나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의 시장 전략 체크해보는 미니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제 전년 동월 대비 6.2%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6.5로 또 7% 내려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둔화된 게 확실하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고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럼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당연히 같은 거죠. 그래서 연준 위원 달러스 연준 총재 같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또 핵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생각보다 덜 급락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 좀 긴축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2월 달에 0.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시장은 0. 컨센서스 0.25인데. 그래서 어제 주식도 빠지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른 연준위원들도.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고용지수, 실업 청구 선고도 20만 건 이하로 하야됐기 때문에 그러면 긴축은 좀 더 이어지죠. 그래서 올해 고금리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경제 석학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는 작년에는 엄청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라 해서 침체가 오래 가도 심각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면 좋지 않을까 막 그래. 요즘은 경기가 연착륙이 될 거로 거의 대다수 믿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준도 2021년도 8월 달에는 물가 오르는 게 일시적이다. 그래서 틀렸거든요. 세계적인 최고의 경제학자들, 경제에 관련된 실전 전문가들이 연준 있는데도 못 맞췄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아니면 피복 뭐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물가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면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올해는 그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물론 이제 물가는 인플레이션 뭐 3%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정체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금리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뭐 호재 악재나 이런 게 역할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불안 심리는 계속 자극될 거고 특히 1분기 때 1, 2, 3월 달에는 불안 심리가 계속 나오고 긴축이 계속 강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긍정적 얘기도 나오고 때 변동이 아주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흐름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요. 실업률도 괜찮고 안정돼 있고 물가는 급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이 세 박자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올 거 악재는 작년에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가가 120달러 막 돌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처 다시 가기도 했는데 지금도 유가는 뭐 어느 정도 올라왔지 그래도 다시 안정권은 내려갈 걸 보이고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악재는 시장에 악재지 않을 거고 그럼 악재가 아닌 바닥이라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등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연착륙 기대되고 그래서 주식시장 긍정적이다. 요즘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는 거 보면 중국에 대한 뭐 리오픈 인기도 있지만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더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지금 시장에서 진입이 중요한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잠깐 조금 수익 났다고 빨리 팔고 좋은 주식을 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위기 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 순매수가 오늘 또 5,702억 원 지속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랑 핵심적으로 좋은 주식들, 뭐 LG엔솔루션이나 이런 것을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데 기관들 막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관을 보지 말고 외국인들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순환매 장세다. 그리고 낙폭 가대 주식이 강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낙폭 가대주 중에서 미래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낙폭 가대에서는 그거 먼저 갑니다. 그리고 정말 장이 이제 확실히 좋아지면 그때는 낙폭 가대지 않은 많이 오른 주식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순환매 장세에서 낙폭 가대주가 주로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야 되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패턴이 좀 많이 다른데도 가는 주식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가고 있다. 즉 낙폭 가대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건 확실히 가고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것은 낙폭 가대 아닌 거라도 기관과 외국인 사는 건 좋다. 이렇게 보면 실적 장세가 좀 코스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주식에 회복할 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 주식 중에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안 좋은 주식은 다 쳐내야 됩니다. 쳐내고 이제 좋은 주식으로 압축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한번 잡아봤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좀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